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점은 먼저 명확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6년 주식시장. 뭔가 지금 큰 판이 바뀌고 있다는 냄새 혹시 맡고 계신가요? 모두가 AI 노래를 부를 때 말이죠. 월스트리트의 진짜 큰 손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더군요. 아주 잘 나가던 AI 주식을 슬슬 팔고 그 돈으로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0년간 증권사에서 직접 펀드를 굴려온 투자 전략가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속에 숨겨진 진짜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아야 돈을 버는지 한번 제대로 과외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포트폴리오에는 요즘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한번 공유해주세요. 이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의외로 정말 큰 공부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경로입니다. 먼저 시장의 큰 그림부터 보고 구체적인 기회 3가지를 깊게 파고든 다음에 또 리스크를 막을 방패 전략, 그리고 맨 마지막엔 실전 포트폴리오 설계도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자금의 이동, 월스트리트의 돈이 대형 기술주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블룸버그 데이터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죠. 2월 딱 한 달 동안 왼쪽 바를 보시면요. 대형 기술주에서 자금이 무려 1.27%나 빠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오른쪽 소형주로 5.4%, 그리고 가치주로 4.65%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돈이 시장을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더 싼 곳, 더 오를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미국의 이 거대한 자금 흐름,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말이죠. 바로 AI의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실세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전력주입니다. 모두가 화려한 AI 소프트웨어를 쫓아갈 때 진짜 돈은 그 AI를 돌리는 기반 시설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옛날 1850년대 골드러시 때요. 금 캐던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리바이스가 돈을 본 거랑 똑같아요. AI라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에 투자하는 전략. 이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국내 전력 인프라 3대장 비교표를 한번 보시죠. SK증권 리포트를 뜯어보면 이 세 회사 모두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인 건 맞는데 돈 버는 방식이랑 리스크는 조금씩 다릅니다. 효성중공업은 독보적인 기술력, LS 일렉트릭은 미국 시장 직접 수혜, 일진전기는 증설 효과가 핵심 포인트죠. 다만 효성의 경우 저기 오른쪽 리스크 칸에 증설 지연이라고 쓰여 있죠.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장 증설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효성중공업의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SK증권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무려 300만 원. 아니, 왜냐?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이 765kV급 초대형 변압기는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독과점이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기회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시장이 아주 철저히 외면했지만 사실은 진주 같은 기업, 만년 저평가의 대명사, 바텍입니다. 바텍을 보려면 이 지표부터 알아야 합니다. EV 퍼입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으로 버는 현금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냐, 바로 이겁니다. PER보다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가성비 좋은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팩트부터 보시죠. 바텍은 지난 4분기에 창사 이래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본업인 덴탈 이미징 장비 사업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주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왜냐? 판매 관리비가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 20년 경험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단기 비용 증가에 겁을 먹었지만 제 눈에는 역사적 저점인 EV 바이 EBITDA 3배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도 이 점을 지적하는데 판관비 증가는 아마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봐야죠. 세 번째 기회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자분들을 위한 겁니다. 2026년 바이오 섹터의 최대 승부수, 바로
D&D 파마텍인데요.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특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2026년 5월. 바로 메쉬 치료제 DD01의 48주 최종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메쉬라는 게 뭐냐면 대사기능 장애 관련 지방 간염을 말하는데요.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제약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이미 12주차 데이터에서 간 지방을 62.3%나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5월 발표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나리오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면 글로벌 경쟁 약물들을 압도하면서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주가는 급락하겠죠. 이건 꾸준히 실적을 쌓아가는 제조업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투자는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격적인 기회들을 봤으니 이제는 방패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최근 CNBC 보도를 보니까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5.5%나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죠.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를 위협하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훌륭한 공격은 강력한 수비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보험주가 아주 좋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금리가 높을 때 보험사들이 가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겪었던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결국 살아남은 건 이렇게 현금 흐름이 튼튼한 회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한번 맞춰볼까요?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2026년 실전 포트폴리오 최종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설계도입니다. 핵심 성장 동력인 효성중공업의 가장 큰 비중 35%를 싣고요. 저평가 매력이 폭발할 바텍으로 30% 단단한 허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방패 역할을 할 삼성화재를 25% 더하고 마지막으로 D&D 파마텍에 10% 소액을 배분해서 높은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작은 비중으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그런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투자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제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항상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지만요. 주식 수익은 매일 나오지 않는다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인내가 가장 큰 미덕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